안녕하세요, 홍서준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위치한 30평형대 아파트예요.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4인 가족이 거주 예정이시고요. 특징이 너무 많은 현장이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욕실이 원래 한 개인 구조인데 제가 2개로 만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한 공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너무 혼합하지 말자거든요. 근데 이번 현장은 그 틀을 깼는데도 굉장히 정갈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이 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굉장히 멋있게 꾸민 현관 공간인데 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중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집이에요. 이럴 때 챙기면 좋은 것들, 첫 번째로 수납을 늘리되 당연히 바닥에서 25cm 띄워주는 이 행잉 타입이 이제는 기본 시공이 되었어요. 신발도 넣으실 수 있고 간접등으로 꾸미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일괄소등.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조명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거실만 해도 무려 8구 스위치로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을 일일이 다 끄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일괄소등 있으면 너무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신발장을 하시면 유리를 넣어서 인테리어 키포인트도 하실 수 있고, 또 디퓨저나 다른 기타 수납, 차키 올려놓으면 그렇게 좋겠더라고요. 쿨톤 베이스의 현관에 오크 중문을 넣어서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예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여닫이 중문이고요.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예요.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여닫이의 단점을 완벽히 없앤 중문이에요. 조명이 정말 인테리어에서 주는 효과가 큰 게, 제가 수치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간접등을 왜 해야 하는지 많이들 여쭤보세요. 예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30평대 거실에서 130W 정도의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 현장에 적용한 게 150W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직부등은 바로 직접 등이 내려오니까 눈이 엄청 부신데, 배치된 등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해요. COB 타입이 아니라 확산형으로 설계를 하고, 또 조명이 움푹 들어간 움푹 다운라이트를 썼어요. 눈부심이 거의 없고, 그리고 사이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멋있게 꾸며놓은 이 책장이라든지 이런 반매립되는 벽장재들을 비추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효과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조명들을 제가 8구 스위치로 나눴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키면서 저녁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요소까지, 가성비 제일 좋은 끝판왕이라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현장의 거실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플루트 유리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포인트를 한 번 더 줬고요. 이번 메인은 이 TV 반매립입니다. 보시면 이 선반 보이시죠? 옛날에는 제가 브론즈경이나 흑경으로 많이 썼는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간접 조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리를 쓰면 이 평월도 때문에 빛 번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강철판에 블랙으로 도장을 한 겁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흑경인데 빛 번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느낌을 내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까지 챙겨가고요. TV 매립과 하부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님께서 사운드바를 자주 바꾸신대요. 사운드바를 매립을 안 하고 일부러 놓을 수 있게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쭉 가다 보면 또 히든도어가 하나 있어요. 여길 이렇게 열면 스타일러도 넣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팬트리 룸이 또 나오고요. 책장 같은 경우는 오픈 선반을 좋아하세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간접등도 장 내부에 매립을 해드렸고, 위에 오크로 된 오픈장 같은 경우는 우리 중문하고 컬러를 맞췄고, 이런 격자 무늬로 오픈을 해서 좀 심심함에 재미를 더해봤습니다. 소품의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보면 되게 화려하게 들어갔는데 집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녹아들게 잘 해서 과하지 않아요. 참 마음에 듭니다, 이번 설계가.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상담 받으실 때 그 인테리어 업체의 아이덴티티를 보셔야 돼요. 색깔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레이 60%에 베이지 40% 들어간 조도를 쓰자. 그래야 호텔 느낌도 나면서 눈이 너무 편하고 깔끔한 집이 나온다. 이번 현장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현관 쪽 필름이고요. 샤시 쪽은 도배입니다. 이 기둥도 라운드로 접어서 필름인데 입구 쪽 복도로 가면 도어와 맞춰서 또 다른 필름이 나타납니다. 벌써 필름만 색깔이 3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어색하거나 너무 많은 게 들어간 투머치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업체의 색깔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방 보여드리기 전에 입구 쪽은 스텝도어를 넣었어요. 중문이 천장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도 문틀을 안 끊고 스텝도어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하고, 현관 쪽 벽하고 문하고 문 옆에 가벽하고 필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스텝도어로 자연스럽게 끊기고 시작되게 밸런스를 맞춰 드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필름이 끝나면서 바로 타일이 시작이 되고, 우리 욕실, 안방, 입구 쪽은 9mm 문틀로 높이를 다 맞춰서 정갈하게 맞춰 드렸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서 아일랜드나 이런 건 못 들어가고 세라믹 상판으로 인테리어 포인트,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쓰시는 가전들 다 하나하나 빌트인 할 수 있게 체크해 드렸고요. 무몰딩 시공으로 해서 높아 보이게 시공했고, 식탁등이 안 왔어요. 루이스 폴센 지금 배송 중이어서 못 달았고요. 2인치 다운라이트를 일부러 가구 앞에 배치를 했고, 펜던트를 별도로 뺐고요. 나머지는 간접등으로 조도를 잡아서 진짜 밤에 불 다 켜고 천장 보는데 눈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라운지들이 다 이렇거든요. 고객님께서 항상 즐겁게 주방 사용하시라고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쿡탑 같은 경우는 창가 밑으로 갔고, 털지 못하는 비트관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에 편리하게 가전 쓰시라고 이제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만들었고, 세탁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천장 내린 거 보이시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천장 덴조를 전부 다 다시 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배관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 배관을 가리자니 여기만 내려야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 들어가는 것처럼 단을 내려서 간접등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안 이상하죠? 공용 욕실입니다.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는 골드 간지가 좀 섞여 있는 비앙코 타일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컬하면서 밝으면서 세련됨 한번 챙겨봤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위로 한 번에 열리는 플랩장을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또 우리 고객님들께서 두 분이 다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높이도 시원시원하게 설계를 한번 했고요. 도기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까지 풀세팅을 한번 해드렸고, 샤워부는 이렇게 조적 파티션 하프로 설계하고 브론즈경으로 천장까지 올려드리는 디테일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욕실입니다. 근데 이 현장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샤워부스 시작점 있죠? 원래 우리 집의 욕실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뒷벽이 없었고요. 이렇게 욕실이었어요. 근데 이 욕실을 벽을 세우고 욕실 입구까지 끄집어낸 겁니다. 거실 바닥 다 철거해서 배관 연장하고, 튀어나오면 주방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라운드로 접은 거예요. 벽이 엄청 깊어진 거거든요. 1m 가까이 나온 거예요. 엄청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최대한 풀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배관들은 PVC 배관을 씁니다. 이 PVC 배관에서 더 난이도가 높은 거는 동관이에요. 거기서 더 난이도가 높은 주철관, 강관이라고도 하죠. 이 강관은 국가에서도 이제 교체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다 강관으로 돼 있는 집이었어요. 이런 관들은 설비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도 잘 손을 안 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옴세로이 같은 경우는 설비에도 자신 있고 저희가 규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변기도 2개로 쪼개서 이따 소개해드릴 안방 욕실에도 변기가 들어갔고요. 세면대 위치도 아예 새로운 곳으로 신설을 해드렸고, 그리고 4차 방수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배관이나 이런 것도 문제없이 3차까지 테스트를 다 해서 이런 멋진 공간이 2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위치, 공간감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열 배치로 했고요. 원래 변기가 이 가벽쯤 있는 곳이거든요. 얘를 양옆으로 나눈 거예요. 하부장 넣어서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서랍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야 쓰시기가 편하시고, 그리고 겸용수전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 하고, 이 오크로 된 장도 그렇고 하부장도 그렇고 필름이 아닙니다. 이게 폴리스텔린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물이 튀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소재라 휴젠트를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리만 해주시면 사용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컨디션이에요. 거울도 3색 거울을 설치를 해드려서 정말 멋있는 분위기를 욕실에서도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가면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호텔의 이런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욕실 상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침실을 봅니다. 가시죠. 배경음 깔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연장 안방은 엄청 큰데 공간 분리를 했거든요. 이런 침실을 고객님들께서도 니즈가 많고, 또 이거를 설계를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고려할 점은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와트 수는 맞추고 직접 들어가는 등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눈이 하나도 안 부십니다. 특히 침대 헤드 간접 조명, 이 침대 헤드 간접 조명이 실제로 해놓으면 잘 안 쓰세요. 고객님들께서 너무 눈부심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도가 약한 조명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서 뚜껑을 만든 거예요. 뚜껑을 만들어서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덜 하게끔 했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모션 베드를 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전기 위치예요. 이 중앙 침대 헤드를 제어하는 조명과 침대를 두 개를 놓으신다 하셨으니까 각각 스마트폰 충전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모션 베드 콘센트도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예비로 하나 만들어 드렸고, 이런 디테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감인데요. 이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름으로 구분을 지어서 히든 도어를 만든 거예요. 들어가면 이쪽은 드레스룸, 붙박이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사장님의 서재가 될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 샤시로 쪼개서 이쪽 침실은 침대 헤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높이도 줄였고요. 여기는 전망 조경을 좀 확보하려고 그대로 내려서 픽스 유리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선도 뽑아드려야 되고, 스위치 옆에 높게 콘센트가 돼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대 들어오면 이제 거울 달 거거든요. 드라이기 쓰셔야 되니까 이런 위치나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자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진짜 소통이 중요해요. 특히나 안방 설계, 옛날 인테리어야 안방에 침대 넣고 가구 넣고 끝이니까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배장판하고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연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를 다 들어간 현장이에요. 색깔 많이 쓰면 안 되고, 재료 많이 혼합하면 안 되고, 특정 포인트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되고, 이 요소들을 다 넣었는데도 전혀 이질감 없이 완전 호텔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이유는 밸런스 때문인데, 밸런스를 맞춰서 공간을 풀어내야 이질감 없이 하나의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기가 막힌 정보 공유로 또 인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